MSTR과 STRC 파산 시나리오가 정말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자체에 대한 음, 이슈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MSTR이랑 STRC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MSTR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이제 보통 주식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산다라고 그쵸. 하면 이제 MSTR을 사는 거고, STR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우선주인데, 음, 여기서는 이제 11%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는, 그래서 배당을 줌으로써 네. 자금을 조달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RC랑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관계가 사실 되게 그 테라루나랑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테라루나랑은 좀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첫 번째로 일단 고 배당 상품이라는 거, 음, 고 이자 상품이라는 거. 테라 같은 경우도 UST를 예치하면 앵커에서 20% 이자를 준다라고 했었고, STRC 같은 경우는 11%의 배당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STRC를 사는 사람들은 되게 이 주식을 삼으로써 고배당을 좀 노리는 형태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네. STRC 같은 경우도 UST랑 비슷하게 딱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음, 100달러라는 목표 가격이 있고, 그 UST 같은 경우는 1달러라는 목표 가격이 있죠. 그래서 100달러보다 떨어지면 배당률을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STRC를 사게끔 만들어내는 형태고, 만약에 STRC가 100달러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 이 배당률을 낮춰가지고 좀 셀프 프레셔를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그 테라루랑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MSTR이 어떻게 또 STRC랑 연계가 되어 있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TRC의 배당을 지급하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무조건 MSTR을 시장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쵸. 네. 발행을 해서 시장에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STRC 홀더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음, 만약에 그러니까 MSTR이 무조건, 그러니까 MSTR을 팔아야 또 STRC가 살아나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루나랑 테라랑 비슷한 그러네요. 구조도 있는데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UST랑 루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루나를 팔아야지만 UST 가격을 부양시킬 수 있는 반면에, STR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STRC 홀더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안 주거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두 번째로는 MSTR을 매도를 해야지만 STRC 홀더들에게 배당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별개의 또 다른 방안들, BTC를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UST 리저브를 가지고 STRC 홀더들에게 배당을 지급해 줄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정말 이런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불안감, 포모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가겠다라는 본인들의 가치관이나 목표는 지금 변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트래티지에 대한 의존도가 시장에 점점 높아지는 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정말 하나의 굉장히 좀 위험한 리스크를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어떤 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무너짐 혹은 네. 파산에 대한 시나리오보다는 네. 그래도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스트래티지가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물량을 늘려가 주면서 같이 좀 생존하는 그림이 시나리오적으로는 더 크겠죠, 가능성은. 그렇죠. 그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음. 결국엔 채권자들, 네. 지금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단순히 그 주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럼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은 결국에는 또 마이크로스트래티지한테 돈 내놔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또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까지도 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현재 지금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그 회사 가치 대비 음.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다 팔아서 준다는 가정 네. 하에는 충분히 주주들한테 다 환원을 할 수 있는 현재 가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스테이지가 파산을 하게 돼서 보유하고 있는 BTC 리저브를 가격 그대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채권자랑 이제 우선주 보유자들은 잔존자산을 청구해서 전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네. 이 스트래티지가 채권자들과 우선주 보유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음. 비트코인이 더 떨어져가지고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 채권자들에게 줘야 되는 상환 가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러면 이제 말 그대로 스트레티지가 파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업계의 인이고 결국에 스트레티지가 파산을 하게 되면 저희 업계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당연히 안 되길 바라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판매를 하게 돼서 자금 조달을 했던 그 채권자들에게 그 상환을 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주가는 네. 더 떨어지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런 어떤 데스 스파이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 잡아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 확실히 오래되고 이제 제도권에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뭐 5대 금융지주가 두나무라던가 거래소 지분을 인수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뭐 미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규제 법안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최근의 상황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음. 인프라가 깔리고 있고, 네. 이제는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로 단순하게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말 금융 레이어로서 네. 이제 정산 인프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네. 이제 수많은 저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고 그 망을 깔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의 이제 하나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좀 태동의 움직임들이 나와줄지도 궁금한데 이게 크립토 시장에 어떻든 끼치게 될 영향들이라던가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또 생기는 변화들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예측이 되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현재 현황을 수치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발행량은 약 한 320빌리언 달러 정도 이제 되고요. 네.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음. 11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이제 네. 거래량을 초과하는 연 거래량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냐 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봤던 분석의 리포트를 보자면 한 76%에 해당하는 거래량은 사실 기관이나 아니면 자동화 매매 봇 아니면 뭐 그런 뭐 자전 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매매 통해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네. 부분이어서 뭐 실생활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결제는 한 24%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일 수 있어서 이제 뭐 그만한 거래량은 아닐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기관이 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320빌리언 달러의 이제 발행 가치를 보자면 네. 사실 테더사가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치로 봤을 때 1위이고 2위가 서클이잖아요. 네. 근데 테더사가 갖고 있는 그 규모만 보자 해도 한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만큼의 비중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고 그만큼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말 이제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미국 채권만큼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지금 이 현재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을 먼저 한번 보는 데 있어서의 여러 수치들일 것 같고요. 그럼 네. 이게 여쭤보신 대로 어떠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조짐들이 있는가 여기로 좀 포인트를 보자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밀접하게 지금 제도권으로 이걸 끌어들일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저는 네. 지니어스 법안 작년에 통과됐던. 그렇죠. 네. 그래서 25년 이맘때였어요. 7월에 이제 그 사인이 되었죠. 이제 발효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사인이 되었고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27년 1월 이제 결국 내년 1월인데요. 이때 발효를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세부 규칙들 이런 부분만 이제 좀 재조정이 되고 있고 세부 규칙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는 실제로 허가받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업체 뭐 서클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런 업체들이
이제 규제를 준수해서 이제 월간 그들의 이제 계속 준비금을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권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는 이제 만들어졌고 네. 사실 그거에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이렇게 따라해야겠다 해서 일본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더라고요. 어, 민간에서 발행한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저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미국의 그 규제의 현황을 많이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지니어스 법안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법법도 어떻게 음. 보면은 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수립 부분에 대해서도 네.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뭐 상황이 이제 왔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적인 네.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제 각 국가가 본인들의 이제 통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사실 여전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닌데 만드는 건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누가 쓸 건데 어디에 쓸 건데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국회 뭐 토론회나 여러 곳 좀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뭐 미국의 사례들을 계속 들면서 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토론이 나오지만 이제 미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 세계 패권에 대한 위치가 다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정말 갈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네, 너무 그 잘 지적을 해주셨고 네. 결국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음. 핵심 포인트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금융이나 이제 금감원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이제 국내 기관들이 송금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만. 뭐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제 국내 이제 결국 법인들에게 법인 지갑을 열어줄 텐데 계정을 스테이블 코인도 그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써주면은 뭐 개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네. 굉장히 큰 또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외화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여러 이제 뭐 지금은 이제 STO 법안이 이제 내년 초에 또 네.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크나 증권을 거래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또 쓰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좀 쓰게 한다라든지 이제 STO 결제할 때. 그렇죠. 네. STO 결제할 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면 뭐 혜택을 준다든지 아마 이쪽으로 모일 수도 있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포인트는 정부 혹은 이제 규제 담당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수요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네. 움직여질 것이다. 저는 제도적으로 먼저 이 부분의 수요처를 만들어 볼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사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부분은 네.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부가 발행하는 뭐 한강 프로젝트에서 네.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한번 지급하는 방향에 이제 그 한번 안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부에서 또 쓰게 되는 돈 혹은 어떤 다양한 기업들에게 내려다 주는 예산 이런 것들이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이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정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 이제 부분들 어쨌든 네. 투자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KRWA 게이트웨이라고 네.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의 그런 RWA 자산들을 이제 뭐 해외에서 살 때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끔 좀 유도한다든지 네. 그러면 좀 혜택을 좀 준다든지 어쨌든 원화 한국에서 발행한 그런 뭐 RWA 자산이니까 아니면 국내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해외에 그런 자산을 사들일 때도 좀 더 이제 혜택을 주게끔 네. 그런 KRWA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내수용으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어쨌든 글로벌로 가면 또 외화 유출로 또 굉장히 나라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자산 거래하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화하는 게 가장 현 시점에서는 조금 현명한 정말 해결책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